네, 시장이 왜 흔들리고 얼마나 흔들릴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대량 이탈이 오늘은 좀 많이 아프네요, 좀. 네, 맞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1시 이후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폭을 좀 늘리면서 낙폭을 좀 축소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것도 사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후장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몇 거래일만이라고요? 7거래일 만에. 7거래일 만에. 네. 그동안 개인들이 기관을 통해서 금융투자를 통해서 매수를 해왔었는데 7거래일 만에 매도가 잡히고 있고요. 사실 간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이 조금 과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과연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칠 수 있을지 오후장의 추이를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낙폭이 오후에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지금 확산이 돼서 네. 5,000피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2조 4천억 원. 굉장히 매매 규모가 이게 크다는 건 그만큼 기계적인 매도라는 것이고 기계적인 매도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런 시장 변동성에서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너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네. 조금 이제 우리 시장이 1월 달에 급하게 달렸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가 1월에만 24%가 달렸고요. 코스닥도 작년에는 코스피 70% 올라갈 때 코스닥은 반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에는 코스닥도 코스피만큼 24%를 올랐어요. 그리고 한 달에 24%를 이렇게 오른 거는 네. 처음입니다. 처음. 특히 1월 달에 1월 효과가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예. 안 그래도 팔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그 불확실성이 하나가 생겼지요. 그래서 연준 의장 새로 지명된 사람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물음표들이 많이 있는 이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은 많이 올라와 있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당에 이런 변동성이 탑다운으로도 있었고 우리 시장은 먼저 많이 달렸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움직임이 시장에서 돌출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법한 질문을 조금 전하고 싶은데 지금 하락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저가에서 담는 전략 괜찮은 전략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시장이 뭐 흔들릴 때 흔들리려도 최근에 올라온 게 우리가 반도체 축으로 올라온 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5천 시대를 열은 게 사실은 반도체 두 종목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뭐 SK 하이닉스까지 급기야는 이제 실적을 엄청나게 끝내주는 실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58%의 영업이익률이 났는데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26년의 컨센서스 영업이익률은 무려 63%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대만의 TSMC보다도 높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필적하는 이런 이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패를 거의 본 셈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물론 이제 1월 달에 DRAM 가격 그리고 낸드 가격을 각각 70%, 100% 이렇게 인상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금년 1분기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영업이익 자체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상당히 그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가는 증가율이 상당할 수 있으나 네. 이미 지금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으로 빼서 리얼로케이션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머징 마켓 다른 나라들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3거래일 동안 5조 원 넘게 빠져나갔다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 상당한 변동성을 사실 목격을 하셨겠지만 3거래일 5조 원 이렇게 나간 거는 올 들어서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2월 되자마자 강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좀 말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악화시킨 건 사실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 맞습니다. 아닌가. 10시 30분경에 중국 원자재 시장도 개장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도 금이랑 은, 그리고 리튬까지 모두 다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사실 코스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상승 전환까지 해냈었는데 이런 10시 반쯤에 개장한 중국 시장에서도 원자재 값이 급락이 나오자 다시 좀 하락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혹시 가격을 뭐 추적하는 게 지금도 있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선물이 거의 뭐 하한가 수준으로 네. 나오고 있네요. 고려아연 오늘 보셨습니까, 대표님? 고려아연 사실 주가 하락 폭이 오늘 상당한데, 그러니까 금값, 은값뿐 아니라 지금 뭐 거기에 뭐 구리, 주석, 천연가스, 리튬 뭐 할 것 없이
같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어느 분들은 콜옵션이 너무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가 이게 가격 변동과 함께 대거 이제 청산을 하는 네. 과정에서 이런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던데. 네, 이게 지금 마진 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진 콜이라고 하는 건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강제적으로 갖다 이제 들이붓는 거죠. 네. 그런 지금 그런 기계적인 매도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하룻밤에 그렇게 지금 변화가 있는 거라 이게 어떻게 손쓸 없을 정도로 급하게 급락한 은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서 좀 다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그 담보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에 30% 빠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대매매 지금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케빈 워시가 매파적인 인물이라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일단 원자재 가격 뭐 좀 나왔어요? 지금 찾아보고 네.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런 거 물어봐서. 괜찮습니다. 네. 지금 케빈 워시가 좀 매파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뭐 시장이 좀 놀랐다고 평가들을 하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또 주장을 했었던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에 지명한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젊은 시절에 현준 이사를 할 때는 상당히 매파적인 이런 발언들이 꽤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허키시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이 있었는데 최근 발언들을 보면 이제 트럼프하고 거의 결이 같은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것도 있어가지고 네. 야, 도대체 저 사람의 성격 스타일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많은 건데 예.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따라갈 것 같다. 그런데 케빈 월시가 이렇게 그 지명이 됐습니다만 페드와치 그 도표를 보면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년에 1회에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 그 정도에서 지금 멈춰 있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반면에 지금 대차 대조표를 지금 축소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계속 그쪽을 강조했던 케빈 월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여러 가지 장기 그 국채 수익률을 관리를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거죠. 이제까지 은 주식으로 계속 베팅을 많이 늘렸던 거는 누가 들어와도 트럼프의 말을 잘 들을 사람 그리고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가 있던 건데 예. 아닌 사람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런 이제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연준의 역할 축소를 강조하는 인물이 케빈 워시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좀 지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만 뭐 결정을 정도 하는 거지 물가 정도 관리하는 거지 여기서 뭐 양적 완화, 뭐 양적 긴축 이런 것까지 뭘 왜 하냐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앞으로 통화 정책은 그냥 필요 최소한의 역할 정도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그것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QT로 다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QT가 지난 12월 달에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뭐 QE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뭐 케빈 월시가 들어오면서 야 다시 QT 시작한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스콧 베센트도 사실은 정부의 연방 부채 자꾸 축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가지고 국방비 예산 GDP 5%까지 올려라 그러는 거죠. 네. 자기들 이제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뭐 이쪽 재무 쪽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쪽 방향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그럼 대표님은 실제로 워시가 어떤 정책을 쓰게 될 것이다. 당분간은 뭐 이제 그 가서 연준의 독립성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서 이제 뭐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성 얘기하고 뭐 자기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금리를 단기적으로 내릴 거다. 저는 근데 거기가 닿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다시 25% 관세 인상을 지금 들이밀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들한테도 계속 그런저런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뭐 한 균형적인 그런 정도로 간다고 하면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았다고 하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그 과열이 해소되는 어떤 국면, 지금의 조정은
어느 정도는 좀 정당화될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보십니까? 네, 매크로 톱다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또 이제 그 AI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갔지요. 그런 거는 AI 캐펙스에 대해서 확실히 이게 정당화가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부가 있으면서 뭐 매크로 얘기도 그렇고 기업의 이제 AI 관련되는 그 전망이나 그런 것도 좀 나빠지면서 같이 좀 밀려 내려간 그런 감이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 S&P보다 조금 지난 금요일날 많이 내렸고 지금 야간 선물로 봐도 다시 테크 관련 지수들이 조금 더 밀려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 뭐 미국 시장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좀 분석이 됐나요? 네, 금과 은 선물 같은 경우는 개장 때보다 낙폭을 1% 가량만 줄여서요. 현재 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대, 은은 마이너스 16%대로 개장의 그런 굉장히 급락했던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아직 있습니다. 뭐 획기적으로 반등하거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원자재 가격의 앞으로의 향방이나 환율의 향방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이 좀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보면 1460선 근처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내려보는 1450 밑에인데 지금 다시 달러화 지수가 97선으로 지금 다시 바싹 다가섰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96 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야 이제 달러 약세로 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이게 강달러로 간다는 느낌으로 지금 달러화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조차도 지금 다시 1460선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네. 안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팔고 있는데 환율이 1460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 오늘 판 것만 해도 벌써 4조입니다. 이 정도로 한꺼번에 유출된다고 하면은 환율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변동성이 크고 위쪽으로 향하는 거는 우리 시장한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매파적인 워시라고 한다면은 달러 강세를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달러 강세를 원한다기보다는 네. 뭐 연준의 재무제표를 대체자제표를 조금 더 강력하게 건전하게 가져가고 싶은 그런 예.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강세를 앞으로 방향으로 그렇다고 좀 하면은 잡을 수 달러가 이렇게 방만하게 풀려 있던 거가 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가능한 그런 방향인 셈이죠. 예, 그 부분은 좀 걱정을 해야겠네요. 그렇다면은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기간 조정을 앞으로 좀 지금까지 이제 미국 시장도 말이죠. S&P 기준으로 PER이 22배, 23배까지 왔습니다. 나스닥은 32배까지 갔습니다. 훨씬 더 높지요. 근데 그렇게 높다는 얘기는 금리도 내려가고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제일 많이 다칠까요? 성장성 있는 그 성장주들이 가장 다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2월이란 말이죠. 2월 투자 전략을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월에는 사실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반도체도 사실은 뭐 기대했던 반도체가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는 그런 모멘텀도 있었을 것이고 현대차 로봇 같은 모멘텀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오르는 업종들 모멘텀에 따라 오르는 업종들의 순환매 성격이 강했던 1월이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뒤늦게 들어와서 올라가는 종목 뒤따르면은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월에도 이런 시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거 봅니다.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코스닥이 뭐 ETF가 밀고 올라가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별로 달갑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개미 투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분들이 아니죠. 진작에 주식시장에서 뭐 산전, 수전 다 겪은 개미 투자들이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예금권에서 넘어오는 아주 진짜 그 포모 개미 투자자들이 계시죠. 굉장히 많이 근데 들어올 때는 네. 지수가 막 매일 올라가는 것만 보니까 내가 안 따라가면 지금 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와서 이제 밀고 올라갔던 건데 진작에 들어와서 2,400, 2,500, 3,000 거기를 견디면서 올라오신 개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그 포모 개미 투자자들이 ETF 통해서 증권 투자 통해서 지수를 코스닥 지수를 막 올려가지고 살 때 그 먼저 들어왔던 개미 투자자는 다 팔고 나갔어요. 지난 일주일간 증권 투자가 사는 동안 개미 쪽 보셨어요? 개미 쪽은 다 팔았습니다. 코스닥을요. 전 아직 네. 안 팔았는데. 아직 못 팔으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시면은 개미들이 집단 지성이 네. 다 나간 거예요. 그래요. 먼저 있던 분들이.
방송하시라 바빠가지고 네. 못 팔으신 것 같은데. 중에 제 머리 못 깎다니. 네, 그래서 그 개미들도 똑같은 개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책 내면서 국장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가계 자산의 이제 이게 구조 편성이 좀 바꿔줘야 될 거다. 부동산 쪽에서 증권 쪽으로 자본시장 쪽으로 올 거다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포머들이 1년 뒤에 늦게 일어난 거죠.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2,300, 2,400선 했어요. 5,200, 5,300에서 들어왔어요. 네. 조금만 일찍 들어오시지. 자, 반도체는 1월에 승부를 보라고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윤지호 경제평론가님하고 우리 강관호 대표님 두 분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말 1월에 승부를 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익은 절대적인 이익은 27년까지도 올라갑니다. 27년에도 삼성전자는 26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10%,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올라가는 그 가파른 그 각도를 봤을 때는 네. 25년 대비 26년이 최고다. 그리고 그 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26년 1분기, 2분기가 피크아웃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그래서 절대 이익은 27년에 늘어나지만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가는 우리 주가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예. 1분기, 특히 1월 달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두 분께서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고 실제 좀 맞아 떨어졌는데 우리 권미정 캐스터처럼 타이밍을 놓쳐서 아직 이제 팔아야 되는데 못 파신 아니면 오늘을 기회로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죠. 이런 분들도 아니 계시고. 근데 이제 장기 투자로 보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적립식 느낌으로 뭐 하루에 한 주를 사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주를 사든 사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RO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금방 이렇게 딱 꺼지는 이런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ROE가 20%가 넘어가고 SK하이닉스는 금년에 무려 이제는 20, 30%가 아니고요. 50%, 60%까지 가는 SK하이닉스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떨어졌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사면 돼요. 그럼 한 달 뒤에 조금 더 사고 공급할 때마다 조금씩 더 사서 네. 쭉 가져가시면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뭐 20, 30% ROE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장기 투자자한테는 길게 오히려 본다면. 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미정 캐스터 어떻게 지금이라도 길게 보고 저는 장기 투자가 네. 제 성격에 맞아서 월급도 적지도 않은데 좀 적어서 적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오늘도 기회로 또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런 단기적인 얘기는 또 중간에 하기가 좀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TSMC 아시죠? TSMC가 대만의 대표적인 이제 회사인데 대만의 지수를 한번 보시면 말이죠. 대만 지수도 최근에 고점 대비 벌써 4%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만 지난주에 계속 위쪽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5,300을 뚫고도 장중에 올라갔다 왔죠. 우리만 열심히 달렸어요. 왜? SK하이닉스가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 시장이 지난 23년, 24년에는 특히 전 세계에서 꼴찌를 했던 우리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작년 5, 6월부터 해가지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대만에 졌던 그 성적까지도 다 넘어섰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3년을 두고 기간 수익률을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오히려 1등을 해버렸어요. 예. 지배구조 개선 뭐 이런 걸 했던 니케이도 무려 20%포인트를 앞서간 우리 시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 좋은데 1월 달엔 너무 급하게 달린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 모멘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멘텀에다가 내 자산을 몰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적게 투자를 하셨을 것이고 차익은 내셨겠지만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수익률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는 좀 투자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을 근데 해야 이제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뭐 방송이나 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벨 전략을 항상 말씀드려요. 한쪽에 성장주, 한쪽에 좀 가치주, 그리고 모멘텀을 조금 하는. 근데 모멘텀 가지고 1년 내내 하면 얼마나 피곤하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좀 진드감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많이 넣어놓고 가는 게 좋은데 예. 어쨌든 뭐 1월 말까지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영업이익 비중이 50%입니다. 시총도 그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50%를 넣어놓고 간 사람, 안 넣어놓고 간 사람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지금 조정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런 변동성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옥석을 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역시 뭐죠?
이익 많이 나는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보자. 이런 타이밍이 오겠죠. 근데 뭐 오늘 내일 조금 이제 울퉁불퉁한 이런 변동성 장세는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힘들지만 오늘 그리고 좀 길게 보는 시야를 갖고 우리가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그리고 권미정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